콘돔 값마저 아끼던 구두쇠 남편. 외식은 절밥으로 대신하며 평생 나와 아이들을 궁상 속에 묶어두었다. 그런데 남편 명의의 시골 땅이 대박이 났다. 그 순간 남편은 가족을 버리고 혼자 부자 행세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참교육은 이제부터였다. 결혼 초부터였다. 남편은 늘 돈에 환장한 듯 전략만을 입에 달고 살았다. 여보, 마트 가지 말고 동네 시장 가. 마트는 호구되는 데야. 내가 생필품을 사올 때마다 그는 꼬치꼬치 다졌다. 심지어 콘돔조차 사길 꺼리며 그런 건 비싸. 조심하면 되지 뭐하러 돈 쓰냐. 말끝마다 돈. 그 집착은 우리 부부 생활의 그림자였다. 외식? 그건 꿈도 못 꿨다. 오늘은 애도 생일인데 치킨이라도 시켜 먹자. 내 말에 그는 콧방귀를 뀌었다. 바보 같은 소리. 절에 가면 공양밥 공짜로 주는데 뭘 시켜 먹어. 불교는 잡이잖아. 그리고 진짜로 절까지 끌고 가서 국수와 밥을 얻어먹었다. 아이가 김치 한 조각 집으며 눈치를 보는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게 결혼이었나? 사랑이라 믿었던 건 사실 가난과 궁상에 묶이는 족쇄였던 걸까? 나는 남편의 구두쇠 성격을 바꿔보려 했었다. 작은 외식, 작은 선물, 작은 여행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한마디였다. 낭비하지 마. 집 팔릴 일 있어? 우리 무덤까지 돈이 따라올 거야. 그는 돈을 쓰지 않았다. 아니, 가족에게는 쓰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났다. 학원 한 번 못 보내면서도 남편은 뻔뻔했다. 세상은 실전이야. 학원 다니는 건 돈지랄. 학교만 다니면 돼. 아이의 눈빛에 사소한 체념이 깃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더 큰 분노를 느꼈다. 내 남편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가족을 아낄 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다.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던 시골의 허름한 땅. 몇 년째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했던 그 땅이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순식간에 시세가 수십 배 치솟은 것이다. 여보, 우리 땅이 대박 났대. 사람들이 줄 서서 사겠다고 난리래. 내가 놀라움과 기쁨을 전하자 남편의 눈빛은 순식간에 변했다. 기쁨? 아니었다. 그건 탐욕이었다. 남편은 갑자기 달라졌다. 몇십 년 동안 콘돔 값조차 아끼던 그가 하루아침에 명품 가방을 사들이고 수입차를 계약했다.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아니, 나도 이제 회장님 소리 들어야겠네. 그는 아이와 나를 집에 두고 번쩍이는 차를 끌고 강남 호텔을 전전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술을 사주며 내가 땅 부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여보, 갑자기 이게 뭐야? 그 돈 우리 미래와 아이를 위해 써야지. 그는 비웃었다. 에? 애는 알아서 크지. 넌 집안일이나 해. 돈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때 알았다. 그는 원래부터 가족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에게 가족은 돈을 아끼는 수단일 뿐이었다. 돈이 생기자 가장 먼저 버려진 건 우리였다. 밤마다 그는 늦게까지 술에 취해 들어왔다. 휴대폰에는 모르는 여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회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분노와 모멸감에 몸이 떨렸다. 평생 구두쇠 짠돌이로 나를 옥죄던 남자가 이제는 졸부가 되어 날 내팽개친 것이다. 거울 앞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 남자 옆에서 평생을 바친 이유가 뭐였지? 눈물이 뚝뚝 흘렀다. 그러나 눈물 뒤에는 뜨거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제는 내 차례였다. 그의 부자놀이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혼을 통해 그가 버린 가족의 몫을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가 아낀다는 이유로 내 삶을 갉아먹었던 모든 세월의 대가를 나는 이제 되돌려 받을 것이다. 남편은 돈을 손에 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 안에 숨어있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시골 허름한 땅이 팔리자마자 은행을 전전하며 거액의 돈다발을 손에 쥐었다. 그날 이후 그의 말투와 눈빛, 걸음걸이마저 바뀌었다. 이제야 내가 사람 대접 좀 받는구나. 그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고급 양복을 입어보며 스스로를 회장님이라 불렀다. 남편의 첫 번째 지출은 자동차였다. 국산차? 그딴 거 누가 타? 이제 외제차 아니면 사람도 아니야. 평생 버스와 지하철만 고집하던 그가 단 하루 만에 외제차 2대를 계약했다. 다음은 시계였다. 남자는 시계지. 성공의 상징이야. 그는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손목에 차고 마치 세상이 자기 발밑에 있는 듯 어깨를 으쓱거렸다. 아이에게는 어떤 선물을 했냐고? 없다. 학원비도 장난감도 새 신발도 없었다. 애는 돈으로 크는 거 아니야. 정신력이야. 그의 입에서 늘어놓는 말은 같았다. 하지만 정작 그는 술집, 룸살롱, 카지노에 돈을 흥청망청 쏟아부었다. 나는 어느 날 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았다. 회장님, 어제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엔 제주도 가요. 제가 준비할게요. 낯선 여자들의 메시지와 사진이 도배되어 있었다. 나는 치를 떨었다. 여보, 이게 뭐야? 가족은 내팽개치고 이런데 돈을 쓰고 다니는 거야. 그는 오히려 나를 비웃었다. 넌 평생 돈 냄새도 못 맡아본 주제에 뭘 알아? 이제부터 나는 성공한 남자야. 성공한 남자 옆에 여자들이 있는 게 당연하지. 그 순간 내 가슴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날 저녁 아이와 나는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반면 남편은 강남 호텔 뷔페에서 배를 두드리며 웃고 있었다. 가족의 식탁은 점점 쓸쓸해졌고 아이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해갔다. 엄마, 아빠는 왜 그래?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아이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다. 아빠는 회장님이다. 너도 아빠 잘만 따라다니면 부자로 살 수 있어. 내 엄마처럼 궁상맞게 살 필요 없어. 아이의 표정은 얼어붙었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거실 한쪽 서랍에 이혼 서류를 꺼내 놓았다. 그 종이를 바라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이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결심의 떨림, 분노의 떨림. 그동안 남편은 나와 아이를 짐짝처럼 다뤘다. 그러나 이제 그의 부자놀이는 내가 끝내줄 차례였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남편이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내 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럼 저는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남편의 낭비, 불륜, 가정방임까지 증거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나는 그날 밤 남편의 방에서 증거들을 모았다. 휴대폰 문자, 호텔 영수증, 룸살롱 카드 내역. 모두 내 손에 쥐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다. 너는 희생자가 아니라 복수자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애는 더 이상 아빠라는 이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내가 반드시 지켜야 했다. 남편은 여전히 술과 여자와 돈에 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이미 칼날을 갈고 있다는 것을. 남편은 점점 더 대범해졌다. 이제는 집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밤마다 호텔에서 묵고 낮에는 골프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술자리를 이어갔다. 그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내가 누구냐? 이제 땅 부자야. 회장님 소리 들을 만하지. 입만 열면 그 자랑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모르는 곳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모아둔 증거들을 파일로 정리했다. 룸살롱 영수증, 호텔 숙박 내역,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도박 내역까지. 그 종이 뭉치를 들고 변호사 앞에 앉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재산 분할은 유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시작이었다. 이혼 소장을 받은 날 남편은 미친 듯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내가 감히 이혼을 해? 내가 누군데? 내 돈으로 내가 지금까지 굴러온 거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벽에 던졌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나는 아이를 감싸 안고 뒤로 물러섰다. 돈은 당신 혼자 번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이 희생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당신은 이제 가족이 아니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감히 날 배신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배신은 당신이 했어. 이혼 재판은 치열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재산을 감추려 들었다. 이 땅은 원래부터 제 의뢰인의 명의였습니다. 아내에게 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변호사가 조용히 자료를 내밀었다. 이 결혼 생활 동안 관리와 세금 납부를 누가 했습니까? 아내입니다. 또한 남편은 혼인 중 불륜, 도박, 가정방임을 지속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법정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판사의 눈빛이 남편 쪽으로 날카롭게 향했다. 남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개를 떨궜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남편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 신문에는 기사가 실렸다. 개발지구 땅 주인 졸부 행각의 가정 파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골프장에서 함께 어울리던 이들도 등을 돌렸다. 야, 저 인간 완전히 무너졌대. 돈 있다고 설치더니 결국 가정 하나 못 지켜. 남편은 점점 더 고립됐다.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왔다.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체면이 있잖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나는 그 말을 끊었다. 이제 와서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이미 끝났어.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내 집 앞에 찾아왔다. 비에 젖은 채 무릎을 꿇었다. 나한테 이혼은 죽음이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창문 너머로 그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죽음은 내가 아니야. 널 이렇게 만든 건 내 욕심이야. 남편은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빗속에 묻혔다. 그날 이후 나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마침내 판결문이 내려졌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나와 아이가 가져가게 되었다.
남편의 불륜, 도박, 가정폭력 모두 인정되었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숨을 크게 들이켰다. 오랜 세월의 눈물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울지 않았다. 승리의 순간이었으니까. 법정 안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판사가 마지막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나는 손을 꼭 모았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피고, 즉 남편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며 이에 따라 재산의 65%를 원고와 자녀에게 분할할 것을 명한다. 순간 법정 안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은 시벌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창백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말도 안 돼, 내 돈인데. 그러나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 혼자 번 돈이 아닙니다. 가정을 버리고 불륜과 낭비로 책임을 져야 할 몫입니다.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끝이었다. 판결 이후 남편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함께 술을 마시며 회장님이라 부르던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다. 재산도 절반 이상 뺏겼다며. 끝난 인생이지. 졸부인 줄 알았더니 허세뿐이더라. 그의 뒤통수를 치던 웃음소리들이 동네와 업계에 메아리 쳤다.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외제차는 곧 압류당했다. 호텔과 룸살롱을 드나들던 그에게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돈이 떨어지자 여자들도 떠났다. 술에 찌들어 집 앞에 와 무릎을 꿇던 남편은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니라 그저 비참한 졸부의 자네였다. 아이와 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비록 크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고 창문을 열면 바람 냄새가 스며들었다.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였다. 엄마, 우리 집 냄새가 좋아. 아이가 웃으며 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랑 너의 집. 나는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자유를 되찾았다.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사고 아이가 먹고 싶다던 치킨을 시켜 함께 웃으며 먹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토록 원했던 평범함이 이제야 내 손에 들어온 것이다. 밤이 되자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당신은 평생 돈을 쫓았지만 결국 잃은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어. 우린 당신 없이도 잘 살 거야. 아니, 당신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거야. 그 편지를 보내진 않았다. 그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나에게는 이제 그마저도 필요 없었으니까. 어느 일요일 아침 아이와 함께 강변을 걸었다. 햇살이 강 위에 반짝였다.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나는 다짐했다.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 돈이 전부가 아니야. 사람이 전부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처럼 살 거야. 강한 사람. 나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참교육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의 사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히읗히읗.